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6 신인 드래프트에서 사실상 역대급 폭망을 기록했습니다. 1라운드 지명권조차 없어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뽑은 선수들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벌써 구단 고위층에서는 단장 교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만큼 이번 드래프트 결과가 구단 내부에도 큰 충격을 준 건데요. 오늘은 기아의 올해 드래프트가 왜 실패로 불리는지, 그리고 단장 교체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드래프트는 시작부터 팬들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라운드 지명권이 아예 없었다는 점이었죠. 이유는 모두가 아는 지난 겨울 조상우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기아는 국가대표 불펜 조상우를 영입하기 위해 2026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 원까지 내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당시 구단은 우승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고 팬들도 그래, 조상우라면 그럴만하다며 어느 정도 납득했죠. 하지만 문제는 결과였는데요. 조상우는 시즌 내내 컨디션 난조에 시달리며 기대했던 필승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팀 불펜이 시즌 중반 이후 무너지고 마무리까지 흔들리면서 기아는 전력 보강은커녕 더 큰 구멍을 안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 당일 기아 팬들은 남들보다 훨씬 오래 기다려야 했고 2라운드 20순위가 되어서야 첫 번째 지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분위기는 냉랭해졌는데요. 팬들은 우승은커녕 가을 야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마저 팔아버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결국 기아는 2라운드에서 광남고 우완투수 김현수를 3라운드에서 휘문고 외야수 김민규를 지명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다른 팀들은 대형 투수 뽑아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냥 안전한 카드만 뽑았다. 미래 에이스를 포기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일 현장 분위기에서도 기아의 지명은 다른 구단에 비해 박수 소리가 적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럴 거면 조상우 트레이드 안 하는 게 나았다는 말이 도배되기 시작했죠. 이번 드래프트는 결국 조상우 트레이드 평가를 더 냉정하게 만들었고 기아 프런트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만 키운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기아가 처음으로 부른 이름은 2라운드 20순위에서 나온 광남고 우완 김현수였습니다. 189cm, 97kg라는 좋은 체격 조건은 확실히 눈에 띄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강속구 기대할 타입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죠. 직구 구속은 140km 후반대지만 특출나게 빠른 편은 아니고 구속, 제구, 변화구 모두 평균 이상은 되지만 확실한 특장점이 없는 어정쩡한 육각형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프로 입단 후 구속을 확실히 끌어올리거나 결정구가 될 만한 변화구 하나는 장착해야 1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인 건 분명하지만 최소 3년에서 5년은 묵혀야 선발감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휘문고 외야수 김민규를 뽑았는데요. 타율 4를 친 컨택 히터지만 프로 투수공의 힘으로 밀리지 않을 파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숙제로 꼽힙니다. 그래도 원래 중견수 출신이라 타구 판단 능력과 수비 센스가 좋은 편이고 현재 팀 외야 뎁스를 생각하면 기회는 꽤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죠. 다만 수비만 되는 외야수 하나 더 추가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5라운드 정찬환은 이번 기아 픽 중 가장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건장한 체격과 높은 타점, 그리고 강한 디셉션이 매력 포인트지만 메커니즘이 깔끔하지 않아 불펜에서 다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전망이죠. 특유의 공격적인 성향 덕분에 의외로 대박픽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카드입니다. 6라운드 지현은 예상보다 낮은 순번에서 뽑힌 케이스인데요. 슬라이더 하나는 괜찮지만 직구 구위가 다소 가볍다는 평가가 많죠. 결국 군 복무를 빨리 해결하고 직구 스피드를 끌어올려야 진짜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7라운드 박종혁은 타격 성적은 평범하지만 내야 수비 범위는 넓은 편이라서 기아가 장기 프로젝트로 키울 가능성이 큰 선수죠. 8라운드 좌완 최유찬은 올해 충청권 주말리그 탈삼진 1위 투수지만 피안타율과 방어율이 높아 조정이 많이 필요할 선수입니다. 공격적으로 던지는 성향은 긍정적이지만 제구 안정화가 필수적이죠. 9라운드 한준희는 내야 백업 요원 성격이 강한데요. 체격 조건은 괜찮지만
힘이 약해 파워를 키워야 한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다만 수비 기본기는 좋다는 평가라 2군에서 차근차근 성장하면 언젠가는 1군에서 수비 대체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죠. 10라운드 김상범은 탄탄한 체격이 돋보이는 우한 파이어볼러입니다. 시속 150의 직구가 강점이지만 대졸 25세 미필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증명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방출될 위험이 있는 선수기도 하죠. 마지막 11라운드 지명은 광주 동성고 포수 이도훈입니다. 장타력이 있는 포수라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수비 평가가 좋지 않으면 빠른 포지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막픽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낮지만 2군에서 성장세를 보여준다면 의외의 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기아의 드래프트는 확실한 대여보다는 착실히 다듬으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모아둔 느낌입니다. 문제는 당장의 전력 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죠. 팬들이 우린 도대체 언제까지 미래만 보고 기다려야 하냐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가 팬들에게 더 뼈아픈 이유는 단순히 선수 구성이 아쉬운 수준이 아니라 지난 겨울 단행한 조상우 트레이드의 후폭풍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팀들의 행보였는데요. 키움은 기아의 1라운드 지명권으로 전주고 박한결을 뽑아 즉시 전력감 야수를 확보했고 LG는 8순위까지 밀려내려온 경기항공고 에이스 양우진을 건지며 드래프트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NC 역시 한화가 노리던 야수 최대어 신재인을 뺏어오며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반면 기아는 상위 라운드에서 화제성 있는 픽을 하지 못했죠. 결국 팬 여론은 프런트와 스카우트팀 그리고 심재학 단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드래프트 다음 날부터는 단순한 팬 여론을 넘어 구단 내부 고위층에서조차 스카우팅 방향성과 프런트 운영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죠. 이쯤 되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진짜 단장 교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팬 커뮤니티의 불만을 넘어 구단 내부 인사들이 직접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심재학 단장에 대한 책임론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구단 고위 관계자가 조만간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단장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쯤 되면 시즌 종료 후 프런트라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아의 2026 드래프트는 단순히 아쉬운 드래프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단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하나는 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프런트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다른 하나는 변화를 외면하다가 시즌 내내 이어질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번 드래프트가 향후 몇 년간 기아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